살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 중 하나는 참아라였습니다. 힘들어도 참아라, 억울해도 참아라, 말하고 싶어도 참아라. 그 말들을 수없이 들어오며 우리는 어른이 되었고, 그렇게 참는 것이 좋은 사람, 괜찮은 사람, 혹은 더 나아가 어른스러운 사람의 조건이라고 배워왔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자신도 모르게 내가 괜찮아야지, 그래도 가족이니까 나만 참으면 되지 하는 말들을 스스로에게 되뇌며 자신을 뒤로 밀어두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 걸까? 나는 왜 항상 나중이어야 할까?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보려 합니다. 바로 지금부터는 이제는 나를 먼저 챙겨야 할 때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참는 데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눈치를 보고 분위기를 맞추고 자신의 감정을 숨기며 관계를 유지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아온 시간이 쌓이면 어느 순간 감정이 고여버립니다. 아무도 몰라줍니다. 표현하지 않았으니까요. 괜찮다고 했으니까요. 문제는 그 고인 감정이 언젠가는 상처가 되고 병이 되고 무너짐이 된다는 겁니다. 가끔은 울컥합니다. 별일 아닌 일에 화가 납니다. 누가 무심코 던진 말에 밤새 뒤척입니다. 그때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예민해졌지? 내가 너무 약해진 건가? 아니요. 당신은 약해진 게 아닙니다. 그저 너무 오래 참아왔던 겁니다. 자식에게, 배우자에게, 가족에게 늘 마지막 순서를 양보해온 당신. 이제는 그 자리를 스스로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나를 먼저 챙긴다는 말, 이기적인 걸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오해입니다. 나를 제대로 챙겨야 남도 제대로 도울 수 있습니다. 내가 건강해야, 내가 웃고 있어야, 내가 마음 편해야 가족에게도 친구에게도 좋은 에너지를 줄 수 있습니다. 내가 나를 돌보는 일은 결국 모두를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는 나를 위해 살아도 괜찮습니다. 꼭 무언가를 해야 하는 게 아닙니다. 그저 나의 시간을 조금 더 드리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조용히 차 한 잔 마시는 시간,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드라마 한 편 보는 시간, 스스로에게 잘했다며 토닥여주는 말 한마디. 그 사소한 순간들이 내 삶의 중심을 다시 세우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말합니다. 그렇게 살면 주변에서 뭐라 하지 않을까? 이기적이라는 소리 들을까봐 무서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당신이 감정 쓰레기통이 되는 것을 바라는 사람은 애초에 당신을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 관계는 당신이 당신을 챙길 때 더 단단해집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사랑할 줄 알 때 그 사랑이 관계에도 전해집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자신을 깎아내리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단단한 사람으로 살아야 할 시간입니다. 거절할 줄 알고, 한 걸음 물러설 줄 알고,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인생의 후반전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세상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부터 돌아보는 일입니다. 나는 나를 아껴주고 있었는가? 나는 나에게 따뜻했는가? 삶은 결국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그 무게가 달라집니다. 지금까지는 참고, 맞추고, 양보하며 살아오셨다면 이제부터는 선택하고, 거절하고, 단단해지는 방향으로 삶의 방향을 돌려도 좋습니다. 그건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입니다. 내가 나를 먼저 챙겨야 진짜 나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살아오며 가장 많이 들은 말은 누군가를 위해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부모를 위해, 자식을 위해, 배우자를 위해. 그것이 어른의 삶이고 책임이라는 말을 수없이 들으며 우리 대부분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누군가가 모두 곁을 떠나고 나면, 혹은 내가 더 이상 그들을 돌볼 수 없는 위치에 서게 되면 그때 남는 건 과연 무엇일까요? 그제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나는 나를 위해 살아본 적이 거의 없었다는 사실을요. 나를 챙기는 법을 배워보지 못한 채 누군가에게 잘해주는 법만 익혀왔습니다. 그래서 혼자가 되면 공허해지고 갑작스러운 여백에 우울감이 밀려오고 삶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방향을 잃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나를 위한 감정 표현을 허락해주는 일입니다. 화를 내고 싶을 때 참지 않아도 됩니다. 서운할 때 괜찮은 척하지 않아도 됩니다. 도움이 필요할 땐 요청해도 괜찮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정직하게 바라보고 그 감정을 스스로 다독일 줄 아는 사람만이 진짜 단단한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래 남의 감정을 먼저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내 말이 상처되진 않을까? 이걸 말하면 싫어하지 않을까? 지금은 내가 참는 게 맞겠지. 그런 고민 속에서 내 감정은 매번 뒤로 밀려났고 결국은 그게 쌓여 고통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 고리를 끊어야 할 때입니다. 말하고 표현하고 때로는 이기적이라 불릴 수 있어도 내 감정을 보호해야 합니다. 타인의 기대에 맞추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누군가의 인정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나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만으로도 삶의 질은 달라집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나를 아끼는 일은 거창할 필요가 없다는 점입니다. 잠깐의 낮잠, 편한 옷으로 갈아입는 일, 하루 한 번 나를 위해 준비한 따뜻한 식사 한 끼, 이 모든 게 나를 챙기는 일입니다. 사람들은 자꾸 큰 것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을 바꾸고 사람을 끊고 도시를 떠나야 변화가 생길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변화는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됩니다. 습관을 바꾸고 표현 방식을 바꾸고 스스로를 대하는 태도를 바꾸는 것. 그 작은 변화들이 쌓여 내 삶의 방향이 바뀝니다. 누군가와 대화를 하다 문득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렇게까지 나를 챙기면서 살아야 하나요?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그래야 합니다. 당신의 마음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지금껏 너무 많은 걸 안고 살아왔고 너무 많은 걸 감내하며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그 마음을 조금은 놓아도 괜찮습니다. 삶이 가르쳐준 가장 소중한 진리는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도 진심으로 나를 사랑해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랑받고 싶은가요? 그러면 먼저 자신을 사랑하세요. 존중받고 싶은가요? 그러면 나 스스로를 존중하세요. 그런 사람에게 세상은 반드시 응답합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아주 작게 하루 10분이라도 나를 위한 시간을 확보해보는 것부터 누구도 그 시간을 빼앗을 수 없도록 나를 위한 작은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그 시간이 쌓여 당신의 삶 전체가 바뀌게 될 것입니다. 자신을 먼저 챙긴다는 것은 단순히 자기중심적인 삶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 삶을 온전히 살아내겠다는 다짐에 가깝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우리는 어른이라는 이유로, 부모라는 이유로, 직장에서의 역할이라는 이유로 늘 누군가의 뒷자리에 자신을 두고 살아왔습니다. 그렇기에 어느 날 문득 모두가 떠나고 역할이 사라진 자리에 홀로 남았을 때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 질문 앞에 당황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자신과 깊이 있게 연결될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이들이 관계에서 오는 상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친구에게, 가족에게, 배우자에게 받은 상처를 말합니다. 하지만 정작 가장 깊은 상처는 자신이 자신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을 때 생깁니다. 타인의 말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며 이 정도는 참아야지라고 넘긴 날들 속에서 자존감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무너집니다. 이제는 그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나를 일으켜 세울 때입니다. 남에게 보여지는 나보다 나에게 인정받는 내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부터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조금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조금 늦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방향이고 그 방향은 타인의 기대가 아니라 내 마음의 소리가 가리키는 쪽이어야 합니다. 어느 60대의 여성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평생 누구의 엄마로, 누구의 아내로만 살았지 한 번도 나로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삶이 너무 빨랐고 의무는 너무 많았으며 나라는 존재는 그 사이에 끼어 잊혀져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잊힌 자신을 다시 꺼내는 일은 처음엔 어색하고 두렵습니다. 하지만 꼭 해야 하는 일입니다. 지금이 아니면 다시는 기회가 오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지금부터라도 괜찮아. 이제부터는 내가 나를 위해 살아볼 거야. 그 한마디가 지금의 자신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이 될 것입니다. 무엇을 좋아했는지, 어떤 순간에 웃음이 났는지,
언제 가장 마음이 편했는지를 조금씩 떠올리기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그 감정을 소중히 기록해 보세요. 글로 써도 좋고, 그림으로 그려도 좋고, 마음으로 꾹 눌러 담아도 좋습니다. 그것이 곧 잊고 있던 나와 다시 연결되는 방법입니다. 당신이 가진 가장 큰 자산은 은행 잔고도, 명예도, 사회적 위치도 아닙니다. 바로 자신을 알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 능력을 키우는 시간은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적기입니다.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오늘 하는 행동은 앞으로의 인생을 바꿉니다. 오늘 당신이 자신을 아끼기로 마음먹었다면 그 선택 하나로 당신의 인생 후반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스스로를 위해 한 가지를 선택해 보세요. 아무도 없는 곳에서 내 마음의 소리에 집중하는 산책을 할 수도 있고, 내가 좋아하는 노래를 틀고 따뜻한 커피 한 잔을 즐기는 시간을 가져도 좋습니다. 그 소소한 행동 하나하나가 마침내 당신이라는 사람을 다시 그리고 제대로 살아가게 해줄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만든 감정의 틀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 틀은 과거의 상처에서 비롯되기도 하고 삶의 습관에서 만들어지기도 하며 어릴 적부터 들었던 말과 환경에 깊이 뿌리를 두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틀이 너무 오랫동안 굳어버리면 우리는 그 안에서만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보다는 판단이 앞서고 공감보다는 오해가 쌓이며 관계는 점점 피로해지고 자신조차도 낯설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럴 때 필요한 건 내가 가진 감정의 틀을 이심해보는 용기입니다. 왜 나는 이 말을 들으면 이렇게 반응하지? 이 상황에서 왜 나는 늘 위축될까? 왜 똑같은 패턴으로 상처를 반복할까?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것. 그것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불편한 감정들, 그 감정들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감정이 어디서 왔는지, 어떤 기억에 묶여 있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뿌리를 알아차리는 순간, 우리는 그 감정에서 조금은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의 칭찬에도 불구하고 늘 불안하고 불만족스러운 감정을 느낀다면, 그건 과거에 자신이 충분히 인정받지 못했던 경험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습니다. 혹은 작은 거절에도 지나치게 상처받는 자신을 발견한다면, 그건 사랑받기 위해 늘 착한 사람이어야 했던 어린 시절의 기억에서 온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그 기억을 정면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 그때 나는 아팠지. 그 상황은 정말 나에게 힘들었지. 하지만 이제는 달라지고 싶어.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감정의 주인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감정을 이겨내야 한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지혜는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이해하고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감정을 억누르면 언젠가는 더 큰 파도로 돌아옵니다. 반대로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 감정은 우리를 조용히 지나갑니다.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지금 이 감정이 있어도 괜찮아. 이 감정을 느끼는 나도 괜찮아.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는 말 한마디가 당신의 하루를 부드럽게 감싸줄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렇게 자신과 친해진 사람만이 다른 사람과도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면 타인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도 어렵습니다. 결국 인간관계의 시작은 늘 자기 이해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감정의 정리, 마음의 관찰은 그 무엇보다 가치 있는 일입니다. 누군가는 감정은 사치라고 말하지만 저는 오히려 감정을 살펴야 삶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그 감정 속에 당신의 진짜 욕망이 숨어 있고 그 감정 안에 당신이 바라던 삶의 실마리가 담겨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감정의 파도를 피하지 말고 그 파도에 가볍게 몸을 실어보세요. 거기서 당신은 이전보다 더 단단하고 유연한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건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건 단호해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이, 더 따뜻하게 나를 이해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늘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거절하지 못하고
힘들어도 웃으며 속상해도 괜찮다고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자꾸만 나를 억누르다 보면 결국 나라는 사람은 어디에도 남지 않게 됩니다. 이제는 좋은 사람보다 진짜 나다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 감정을 숨기지 않고 내 한계를 무시하지 않으며 내 삶의 중심에 나를 두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중년 이후 우리가 반드시 회복해야 할 삶의 자세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나를 위한 선택이 이기적으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남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고 난 뒤 내 안에 남는 건 고마움보다는 서운함과 허무함인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선택이 진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의무와 습관 혹은 불안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지키기 위한 선택은 절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스스로에게 예의를 지키는 일이며 내가 나와 맺는 관계를 바로잡는 일입니다. 어떤 관계든 나를 소외시킨 채 유지되는 관계라면 그건 언젠가 반드시 문제를 드러내게 됩니다. 이제는 관계에서 무엇을 얻는가 보다 어떤 감정을 갖게 되는지를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 사람이 내 옆에 있으면 마음이 편안한가? 내가 나답게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가? 그 질문에 고개를 끄덕일 수 있다면 그 관계는 지켜야 할 가치가 있습니다. 반대로 그 사람 앞에서 늘 긴장하고 말조심하게 되며 나를 꾸며야만 한다면 그건 이미 마음이 지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당신이 피곤한 이유는 일이 많아서가 아니라 마음 쓸 곳이 너무 많아서입니다. 이제는 마음의 에너지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써야 합니다. 그 방향은 아주 단순합니다. 나를 웃게 하는 것에 더 집중하는 것. 나를 아프게 하는 것에서는 천천히 멀어지는 것. 어느 누구도 당신의 삶을 대신 살아주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실망시키더라도 나를 실망시키는 일은 줄여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밉게 보일지라도 내 마음에 부끄럽지 않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인생의 끝자락에서 그래도 나답게 살았다는 말을 당당하게 할 수 있을 테니까요. 오늘부터 작은 연습을 해보세요. 무리한 부탁은 정중히 거절하기. 싫은 일에는 미소 대신 단호함으로 대답하기. 가짜 웃음 대신 진짜 무표정을 선택하기. 이런 연습들이 모이면 당신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심은 당신이 평생 지켜야 할 삶의 나침반이 되어줄 것입니다. 이제는 나를 잃지 않는 연습을 시작해보세요. 어떤 날은 그 연습이 버겁고 외로울 수 있지만 결국 그 길 끝에서 당신은 더 단단해지고 더 자유로운 자신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